현재 키는 166에 몸무게 53kg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요. 15세 여중생 윤서님이에요. 고민은 2차례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셨어요. 키는 그 과정에서 3cm가 컸고 몸무게는 17kg가 빠졌어요. 70에서 53이 된 건데 그런데 다이어트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요. 타인과 다른 사람과 제 몸을 비교하게 되고 뚱뚱한 애들을 보면서 만족하고 마른 애들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몸무게 강박이 생겼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아점주로 무조건 3번 이상 잰다고 해요. 그래서 물도 잘 못 먹는다고 하고 뱃살이 조금이라도 나온 것 같으면 배를 눌러서 최대한 안 나오게 하고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166에 53이라는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슬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결과를 또 내신 분이시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방법이 어떻게 됐든 17kg 감량하셨잖아요. 그것도 15살 소녀가.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다이어트의 방법보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자신을 어떻게 보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 당연히 15세 어린 소녀, 그지? 한창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요. 외적인 걸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뭔가 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에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SNS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SNS도 있고 세상 밖을 나가면 엄청나게 예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얼굴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과정 자체가 청소년기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아 성찰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자아 성찰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타인들의 비교에 짓눌려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나 자신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을. 그렇죠.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아니요. 남이 내 인생을 다시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아니요. 결국에는 내 얼굴하고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 내 몸하고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이나 뭔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계속 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고달퍼요. 그리고 누구한테 되게 지적 많이 받아요. 살다 보면은 벽에 부닥치게 돼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이나 뭔가 그런 자존감이 있으면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없으시면 그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비교는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비교를 왜 하게 됐을까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해서 우리가 갖고 와서 먹어야 되죠. 수렵 채집을 통해서 먹었어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과일이 2개가 있는데 나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 과일하고 저쪽 과일하고 어느 게 썩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죠. 2분의 1 확률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니까. 그럼 죽었어. 어떤 사람이 죽었어? 내 친구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저거 뭐가 차이가 있길래 쟤는 저걸 먹고 죽은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은 비교하게 된 거예요. 체중이 더 많이 나간 애들을 보면 자존감을 얻고 나보다 뭔가 더 마른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모든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번식도 해야 되지만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존 경쟁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약육강식이죠. 약한 애를 먹거나 아니면 걔를 밟고 올라가는 그게 가장 쉽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강한 애한테는 안 개겨야죠. 갑자기 토끼가 사자한테 개기면 어떡해요? 야 네가 여기서 네가 밀림에서 싸움을 그렇게 잘한다며? 야, 내 귀 좀 봐. 내 귀 좀 봐. 엄청 길지? 내 토끼킥 한번 맞아볼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 입에 먹히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거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본능이 남아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현대사회가 내가 남들보다 말랐다고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약간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나요? 아니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면 죽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남들보다 돈이 많고 남들보다 진짜 이쁘고 잘생기면은 좀 더 편한 건 맞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만 정말로 옛날처럼 그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자신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더 상처를 더 받게 돼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나중에 인생이나 건강면으로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류 그리고 생명체로서 이 DNA가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비교인데 이제는 비교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죽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배가 나오면 막 이렇게 배를 누르고 그러니까.
그니까.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막 혁띠를 더 졸라 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심하면은 숨이 안 쉬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소화가 불량이 되거나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몸무게를 재시는 것도 하루에 3번이나 재시면서 물을 못 마시는데 물을 당연히 못 마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5리터를 먹어요. 한 번에 먹을 때도 한 500ml는 그냥 뭐 가볍게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물무게만큼 내 몸무게가 늘어나 있는 거야. 그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몸무게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릴 때 다이어트가 완전히 처음이시라면 몸무게를 너무 자주 재시는 건 절대로 좋지 않다. 오히려 하루에 한 번도 너무 많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시라 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특히 다이어트 초반에는 몸무게가 진짜 널뛰기를 합니다. 민속놀이 하듯이 널뛰기를 뛰어요. 진짜 강강수월 하면서 지방이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는 다이어트가 이렇게 몸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체중계를 너무 가까이 하시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중은 하루에 한 번만 재시면 됩니다. 3번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못해요. 쉽게 알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시를 제가 한 2개를 정도 갖고 왔어요. 통장을 계속 본다고 돈이 늘어나나요? 거기에? 안 늘어나죠. 지출만 계속 늘어나죠. 통장 보면 지출만 계속 늘어납니다. 오늘 아침값, 교통비, 그리고 아까 커피 마셨던 거 계속 마이너스만 빠져나가요. 난 진짜 돈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월급날 한 달에 한 번씩을 봐야 그게 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맨날 계속 그걸 본다고. 그게 우리의 돈의 전부인가요? 수입의 전부인가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대돼가지고 엄마나 아빠한테 뭐라 그러죠? 산타 할아버지 언제 와? 이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10밤 자고 오면 돼 하면은 이제는 하룻밤 자고 산타 할아버지 오셨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 엄마 아빠들은 그 무슨 생각을 할까요? 10밤 잘했잖아. 10밤만 자면 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애가 알았다고 하면서 1시간 뒤에 다시 옵니다. 산타 할아버지 언제 와?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애가 순진무구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그게 물어보는 거죠. 애는 진짜 그게 바라니까. 간절하니까 똑같아요. 근데 성인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애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 감량이란 산타 할아버지가 오게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10밤도 너무 멀어 10밤이. 그죠. 일주일 만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애를 빨리 재워야죠. 그것처럼 체중계를 조금 하루에 한 번씩만, 딱 하루에 한 번만 물어볼 수 있게 유도를 해야죠. 계속 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널뛰기를 하지 않아요. 그 강박관념을 내려놓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 자신을 잘 못 믿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맞아.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가고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 성공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다가 돈 준 것 마냥 내가 다이어트를 갑자기 오다가 그냥 버렸나요? 그냥 내가 지방일을 가다가 그냥 6일 해버렸나요? 내 친구를 그냥 버리고 왔나요? 그냥? 잠시 바쁘다고? 아니잖아요. 나는 걔를 이렇게 토닥이면서 만져주면서 걔를 작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의 고생을 했다고. 내가 그 지방이를 조각을 한 거라고요. 그럼 그 지방이는 나의 역작이란 말이야. 진짜 자랑스러워. 내가 갖고 온 내 자랑스러운 친구, 나의 지방이. 걔가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거. 지금 사연자분도 충분히 가지실 만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감이 있으시니까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제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살을 빼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라이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빠이!